휴대폰이 나무 책상 위에서 짜릿하게 진동할 때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을 살짝 멈췄다. 햇살이 거실 창문을 가로지르고 카페 테이블 위에 얼음이 아주 천천히 녹아서 물방울이 안쪽으로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3년 동안 함께 산 남편, 김민준의 프로필 사진이 화면에 떴을 때 나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했다. 그의 사진은 결혼식 당일 찍은 건데 당시 웃는 얼굴도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다. 우리 이혼하자. 간결한 5글자였다. 뒤에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나는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눈물은 오히려 안 나왔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준이 늦은 밤마다 들어오고 주말에는 업무 출장이라고 말하며 외박하는 걸 보면서 이런 날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냥 기다리기만 했을 뿐. 커피가 입안에서 차갑게 퍼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이 집은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나를 위해 사준 집이었고 대출 하나 없이 완전 소유물이었다. 민주는 남편으로서 이 집에서 살았을 뿐 이름 하나도 걸려있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살짝 가벼워졌다. 엄마의 전화는 3번 만에 받아졌다. 애기, 뭐야? 지금 회의 중이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늘처럼 힘차고 명랑했다. 나는 한 번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엄마, 민준이 이혼하자고 말했어. 전화 너머는 잠시 침묵이었다. 그런데 엄마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의는 잠시 중단한다.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는 나에게 다시 말했을 때 목소리에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마음 아프니? 아니, 그냥 갑자기라 좀 놀랐어. 나는 창밖을 보았다. 길 위를 지나가는 커플이 웃으며 팔을 끼고 있었는데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다. 엄마, 그때 민준 회사에 투자한 돈. 아, 그건. 엄마가 나의 말을 가로챘다. 내가 어제부터 걱정했는데 마침 내가 말했어. 그 돈은 당장 철회해야 해. 1조 1,400억 원이야? 그건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자 너의 미래니까. 민준이 이혼을 말했으니 더는 손대지 않아도 된다. 엄마의 말은 나의 마음을 확실히 했다. 나는 처음부터 그 돈이 민준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걸 알았다. 그냥 결혼했다는 이유로 엄마의 권유와 함께 그의 회사에 투자해준 것뿐이었다. 알았어, 엄마. 지금 당장 처리할게. 좋아. 처리하고 나면 연락해. 그리고 애기야.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 가족은 너를 지지해. 절대로 울지 마. 알았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켰다. 민준의 문자 아래에 알았다. 이혼 관련 서류는 나중에 보내줘. 라고 답했다. 그런 다음 어시스턴트 박수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기다렸다. 이제는 슬퍼할 시간이 아니다. 내 자산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었다. 사장님, 무슨 명령인가요? 박수의 목소리는 늘처럼 견조했다. 그는 나의 어시스턴트로서 5년째 함께 일했고 내 모든 자산 관리를 맡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결정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편이었다. 민준이 이혼하자고 했다. 나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의 회사에 투자했던 1조 1,400억 원, 당장 철회해.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해. 전화 건너편에서 펜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작성해둔 투자 철회 예비 서류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법무팀과 연락하여 최종 확인을 받은 후 은행에 전송하겠습니다. 대략 2시간 안에 처리 완료할 수 있습니다. 2시간. 나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빨리 할 수 없어? 사장님, 이 금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도 중간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1시간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박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느껴졌다. 또한 김민준 대표에게는 아직 통지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처에는 투자자인 사장님의 권리이지만 상대방이 놀란다는 점을 고려해서 통지할 필요 없다. 나는 커피잔을 다시 들었다. 차가운 커피가 이제는 살짝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가 이혼을 말할 때 나에게 통지했다는 걸 생각해봐. 나도 그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수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럼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님의 카톡 그룹에 새로 올라온 사진을 보시겠어요? 방금 업로드하셨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시댁가족이라는 카톡 그룹에 시어머니 정금자 씨가 3장의 사진을 올렸다. 첫 장은 발리섬의 화려한 리조트 수영장 모습이었고, 두 번째 장은 쌍둥이 손녀가 각자 레드 손가지 가방을 메고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세 번째 장은 시어머니가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맛있어 보이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글쓴이로는 발리의 공기가 정말 좋아 둘이 손녀들 너무 기뻐하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우리 민준이 힘들게 일하니 너는 돈을 아끼고 살아야 해라고 말했지만 나의 돈으로 투자해서 민준의 회사가 안정되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사치스럽게 휴가를 떠나는 거였다. 정말 아이러니했다. 사장님, 시댁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리로 출국하셨어요. 항공권과 호텔 비용은 모두 김 대표의 회사 계좌에서 결제했지만 쇼핑과 식사 비용은 대부분 시어머니님께서 직접 결제하셨는데 사용하신 카드는 사장님께서 민준 대표를 통해 주신 부가카드입니다. 박수가 추가로 설명했다. 부가카드. 그것도 나의 주카드에 연결된 부가카드였다. 나는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가끔 마트에 가는 돈이 필요해라고 해서 주었는데 그녀는 이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쓰고 있었다. 그 카드는 지금 당장 폐지해. 나는 단호히 말했다. 또한 시댁이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을 모두 정리해서 보내줘. 나중에 정산할 거다. 알겠습니다. 부가카드는 지금 당장 폐지 처리하겠고 사용 내역은 30분 안에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컴퓨터를 켰다. 민준 회사의 최근 재무보고서를 검색해봤는데 그의 회사는 지난 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나의 투자금이 없었다면 이미 파산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말 잘했어, 나는 혼자 속삭였다. 이혼 통지를 받았지만 이른 시간에 자산을 지키기로 결정한 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 약 1시간 후 박수의 전화가 왔다. 사장님, 투자 철회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조 1,400억 원이 이미 사장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님의 부가카드도 폐지 처리했고 사용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의 은행 앱을 확인했다. 계좌 잔액에 1조 1,400억 원이라는 숫자가 확실히 보였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때 시어머니의 카톡이 또 올라왔다. 민준아, 우리 내일 명품 쇼핑몰에 갈 거야. 돈은 충분하지? 나는 미소를 짓고 이메일에 온 시댁의 사용 내역을 클릭했다. 그제야 진정한 게임이 시작될 거였다. 이메일 화면이 뜨자마자 검은색 글씨로 적힌 금액들이 눈에 확 띄었다. 박수는 세심하게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놓았는데 아동 의류 항목 아래 로랑과 구찌의 고급 아동복이 각각 3권씩 합계 2억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옆에 붙은 썸네일 사진을 클릭해 보니 쌍둥이 손녀가 카톡에 올렸던 사진과 똑같은 의상을 입고 있었다. 마트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받은 카드로 이런 걸 샀다. 계속 내려보니 주얼리 항목이 나왔다. 다이아 귀걸이 하나에 5억 8천만 원,
루비 브레이슬릿 2개에 7억 원. 시어머니가 스테이크 먹는 사진에서 목에 걸고 있던 금속 목걸이도 여기 있었는데 4억 2천만 원이었다. 식사비는 하루 평균 3천만 원을 넘었고 가장 비싼 날은 8천만 원을 썼다. 그날의 메뉴를 보니 와인 하나에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말 눈이 부셔. 나는 혼자 속삭였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싼 거 사주세요 라는 말에 따라 자신의 생일 선물도 50만 원 이하로 사줬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의 돈으로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총액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12억 7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박수의 메모가 달려 있었다. 시댁이 오늘 오후 명품 가방 매장을 방문하여 세건이 주문을 완료했으며 결제는 내일 호텔 체크아웃 시 일괄 진행 예정입니다. 그때 카톡 그룹이 또 울렸다. 시어머니가 쌍둥이 손녀와 함께 보태가 베네타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쌍둥이 손녀는 각자 새로 산 가방을 안고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엄청나게 웃고 있었다. 내 손녀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 할머니가 모두 사줄게. 라는 글과 함께 매장 안에 진열된 가방 사진도 여러 장 올렸다. 곧바로 민준의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거라 그냥 받아주세요. 우리 가족도 잘 살아야 하잖아.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터졌다. 우리 가족. 이제는 당신들의 가족이지 나의 가족이 아니다. 나는 민준에게 아무런 답장도 보내지 않고 박수에게 카톡을 보냈다. 시댁이 주문한 명품 가방 3건이 금액을 확인해줘. 그리고 호텔에서 일괄 결제하는 시간을 파악해. 10분 후 박수가 답장했다. 보테가 베네타 가방 3건은 총 9억 3천만 원입니다. 시댁이 호텔에 남긴 메모에 따르면 내일 오후 2시에 체크아웃하여 모든 비용을 결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텔에서 시댁이 발생시킨 미결제 금액은 38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호텔 비용 15억 원, 쇼핑 비용 21억 원, 기타 서비스 비용 2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8억 원. 나는 이 숫자를 보고 심호흡을 했다. 부가카드는 이미 폐지했고 투자금도 철회했으니 시어머니가 결제하려 할 때 카드는 무조건 거절될 것이다. 그때의 모습이 상상되니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박수, 내일 오후 2시 정각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나는 카톡을 보냈다. 전화를 할 때는 공공장소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결제를 하려다가 카드가 거절되는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해. 알겠습니다. 또한 김 대표의 회사에 투자금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봤는데 회사 내부에서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재무팀은 다음 주에 재정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박수의 답장이 왔다. 좋아. 나는 답했다. 그럼 내일 전화할 때는 사장님께서 김민준 대표와의 이혼을 확인하고 투자금 1조 1,400억 원을 철회하셨습니다. 따라서 부가카드도 폐지 처리했으며 앞으로 시댁의 모든 비용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라고 정확히 전해줘. 그날 저녁 민준이 전화를 걸었다. 나는 3번 울린 후에 받았다. 유나, 왜 카톡에 답장을 안 해? 어머니가 너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약간 화가 난 것 같았다. 불안해하다는 건 왜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바쁘고요. 혹시 시어머니가 제 카드로 너무 많이 쓰셔서 불안하신 건가요? 전화 너머는 잠시 침묵했다. 유나,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잖아. 좀만 너그럽게 대해줘. 나중에 내가 모두 갚아줄게. 갚아주세요. 나는 웃었다. 민준아, 너의 회사 재무 보고서를 봤어. 지난 분기 적자는 8천억 원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38억 원을 갚아주려고 해? 혹시
나의 투자금을 쓸 생각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윤아, 그 돈은 우리 함께 쓴 거잖아. 아닙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돈은 제 돈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말한 건 당신이었어요. 전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 잘 쉬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정말 밝았다. 내일 시댁이 결제 카운터에서 기절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이제는 원한을 갚을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알람 없이도 눈이 자연스럽게 떴는데 아마도 오늘의 일이 너무 기대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카페로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박수에게 첫 번째 카톡을 보냈다. 시댁의 최근 동향을 확인해줘. 5분 만에 답장이 왔다. 사장님, 호텔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는데 시어머니님께서는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손녀들이 호텔 직원에게 선물을 달라고 떼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시댁은 체크아웃 전에 스파 서비스를 예약했고 1시 30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 정각에 결제 카운터로 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파 서비스까지? 나는 웃었다. 돈이 남는다는 착각에 세상 모든 걸 즐기고 있는 건가 보다. 스파 비용도 38억 원에 포함되어 있나? 네, 스파 서비스 비용 1억 5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39억 5천만 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결제 금액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1시 50분께 시어머니님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민준의 카톡이 왔다. 윤아, 어머니가 체크아웃할 시간이 곧 있잖아. 카드 문제 없지?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줘.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단순히 알겠다라고만 답했다. 이제는 너무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행동으로 증명할 시간이었다. 11시에 박수가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사장님, 김 대표의 회사 재무팀에서 급하게 문의가 왔어요. 윤아 사장님의 투자금 계좌가 비활성화된 건가고 묻는 거였는데 저는 투자자님의 개인 의사에 따라 처리된 사항입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좋아. 그대로 해줘. 나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말했다. 그들이 다음 주 재정 검토를 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면 오늘의 결제 장면이 재미없어질 거잖아. 기다려야 해.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컴퓨터를 열고 은행 앱을 다시 확인했다. 1조 1,400억 원이 안전하게 계좌에 남아 있었고 거래 내역에는 김민준 회사 투자 철회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나는 이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나중에 민준이 반박하려 할 때 필요할 테니까. 또한 부가카드 폐지 확인서도 프린트해 놓았다. 이 모든 건 시댁이 나를 원망할 때 나의 방어막이 될 것이다. 오후 1시가 됐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았고 단지 스마트폰 화면만 계속 확인했다. 카톡 그룹에는 시어머니가 스파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그녀는 목욕복 위에 명품 로브를 걸치고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오늘 너무 편안해라고 적었다. 쌍매녀는 그 옆에서 샴푸를 마음대로 뿌리고 장난치고 있었다. 호텔 직원이 침착하게 그들을 관리하는 모습도 사진 속에 담겨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웃고 있었다. 1시 40분 박수의 카톡이 왔다. 사장님, 시댁이 스파를 끝내고 호텔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 결제 금액 39억 5천만 원을 시어머니님에게 안내했고 시어머니님은 그 정도야? 괜찮아 라고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 정도야? 나는 혼자 되물었다. 39억 5천만 원이 그 정도라면 시어머니의 기준은 정말 알 수 없었다. 나는 박수에게 답장했다. 2시 정각에 꼭 전화해. 통화 내용은 녹음해도 돼. 그리고
나의 계좌 잔액과 투자 철회 증명서, 부가카드 폐지 증명서를 모두 준비해둬. 시댁이 항의할 경우 즉시 보내줘. 알겠습니다. 모든 증명서를 PDF 파일로 준비했고 통화 녹음 기능도 켰습니다. 1시 55분. 나는 심호흡을 3번 했다. 마음이 살짝 떨렸지만 그건 긴장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계를 띄워놓고 초침이 2시를 향해 움직이는 걸 바라봤다. 그때 민준이 전화를 걸었다. 유나, 어머니가 결제하려고 하는데 카드 안 되면 어떡해? 너 그래도 카드 정보 좀 주지 않아? 우리 사이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민준아, 너는 정말 모르는 건가?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의 카드는 이미 폐지했어. 그리고 너의 회사에 투자했던 1조 1,400억 원도 철회했어. 너의 회사 재무팀이 문의했을 거야. 그걸 모르니? 전화 너머에서 민준의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다. 유나, 너 정말 이러는 거야? 그 돈 없으면 회사가 망해. 너 책임질 거야. 책임. 나는 웃었다. 나는 왜 책임을 져야 해? 이혼을 말한 건 너였고 나의 돈을 마음대로 쓰려 한 건 너와 시댁이었어. 회사가 망한다는 건 너의 잘못이지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때 나의 스마트폰이 또 울렸다. 박수의 전화였다. 정확히 2시였다. 민준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는 민준과의 전화를 끊고 박수의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시어머니님께서 결제 카운터에 계십니다. 호텔 직원이 카드를 받고 결제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 너의 말을 해줘. 전화 너머에서 박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명백히 공공장소에서 통화하는 느낌이었다. 배경소음으로는 호텔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시어머니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 사장님의 어시스턴트 박수입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유나, 그녀가 왜 전화해? 결제하는데 방해하지 마. 죄송하지만 시어머니님께 알려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견조했다. 유나 사장님께서 김민준 대표와의 이혼을 확인하셨고 따라서 김 대표의 회사에 투자하셨던 1조 1,400억 원을 모두 철회하셨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님께서 사용하시던 부가카드도 지난날 폐지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어머니님의 모든 비용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삐빅이라는 카드 거절 소리가 확명확히 들렸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쳐들렸다. 뭐라고? 카드가 안 된다고? 이거 뭐야? 나는 소파에 기대 앉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정점이 시작됐다. 전화 너머의 혼란은 마치 폭발한 폭죽처럼 퍼져나갔다. 시어머니의 비명 소리에 이어 쌍매녀들이 할머니, 엄마 하고 울는 소리, 그리고 호텔 직원이 잠시만요, 부디 침착하세요라고 달래는 긴장한 목소리까지 뒤섞여 들렸다. 유나, 그 아이가 뭐라 하는 거야? 카드 왜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당장 이딴 소리 그만 시켜. 시어머니가 박수의 전화를 통해 나에게 소리쳤다. 나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 박수가 전해준 내용이 다 사실이에요. 부가카드는 지난주 금요일에 폐지했고 투자금도 어제 완전히 철회됐어요. 은행 증명서도 모두 있으니 혹시 모르신다면 박수가 보여드릴게요. 증명서. 뭘 증명하나. 너 이건 협박이야. 민준아, 민준아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준의 이름을 외쳤다. 그때 배경에서 엄마, 저도 유나 씨에게 연락했는데 그녀가 투자금을 철회했다고 하는 민준의 혼란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급하게 민준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다. 민준아, 너도 알고 있었어? 왜 안 말했어?
이제 39억 5천만 원 어떻게 해? 너의 회사 돈 좀 꺼내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회사 돈. 엄마, 회사 계좌는 이미 거의 비었어. 유나 씨가 투자금을 빼가니 지금은 급금도 못 내는 상황이야. 민준의 소리에는 절망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아이고 하는 시어머니의 외침과 함께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님, 괜찮으세요? 박수의 경계로운 목소리가 나왔다. 할머니 쓰러지셨어요. 쌍외녀의 울음소리가 더욱 격렬해졌다. 호텔 직원들이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빨리 의료실에 연락해. 라고 소리치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쓰러졌다고. 그래도 이 정도는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박수, 시어머니 상태는 어떤가? 혹시나 위험한가? 나는 안심할 수 없어 물었다. 비록 시댁이 나쁜 짓을 했지만 사람이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장님, 시어머니님은 기절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입니다. 호텔 의료진이 곧 와요. 쌍외녀는 호텔 직원이 데리고 안아주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너는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돌아와. 시댁의 문제는 시댁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나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사장님, 시어머니님이 기절했고 김 대표도 연락이 불안정한데 호텔 측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박수가 걱정했다. 책임.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어. 모든 과정을 녹음했고 증명서도 있잖아. 만약 호텔에서 문의가 온다면 그들에게 나의 변호사 연락처를 주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창밖의 햇살이 아주 화사했고 새소리도 들렸다. 마음이 아주 가벼웠다. 3년 동안 나에게 한 모든 억울함과 속임수가 이제야 조금씩 갚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카톡이 왔다. 박수가 보낸 사진이었다. 결제 카운터 앞에 시어머니가 의자에 기대앉아 눈을 감고 있는 모습, 그 옆에 울고 있는 쌍외녀, 그리고 주변에서 신기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다른 투숙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말 창피한 모습이었다. 곧이어 민준의 카톡이 왔는데 글씨가 엉망이었다. 유나, 너 정말 이렇게 못되냐? 어머니가 병원에 갔어. 너 이 책임을 다 져야 해. 돈 좀 빌려주거나 카드 복구시켜. 제발.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웃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다. 나는 답장했다. 민준, 이 모든 건 너와 시댁이 만든 결과야.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마.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를 통해 보내줄게. 그 후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일 잘 끝났어. 시댁이 결제하려다가 카드가 거절됐고 시어머니가 기절했어.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웃음소리가 들렸다. 잘 됐어, 애기. 그들이 그 정도 돈을 마음대로 쓰려다가 이런 결과를 받는 건 당연해. 너는 이제 안심하고 너의 일 하면 돼. 엄마가 항상 뒤에 서 있을게. 엄마의 말이 큰 힘이 됐다. 나는 알았어, 엄마. 고마워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때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유나 씨, 이혼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인도할 준비가 됐어요. 또한 김 씨의 회사가 투자금 철회로 인해 재무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나 그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모두 모아뒀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그럼 내일 인도해주세요. 나는 답했다. 그리고 시댁이 39억 5천만 원을 못 내고 호텔에 갇혔을 텐데 만약 그들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변호사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3년 동안 시댁의 구속과 민준의 무관심으로 지쳐 보였던 나의 얼굴이 오늘은 빛나고 있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시댁이 귀국한 후에야 진정한 정산이 시작될 거라는 걸 나는 잘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할 거니까. 이혼 서류를 받기로 한 날 아침, 박수가 먼저 연락을 했다. 사장님, 발리 호텔에서 소식이 왔어요. 김 대표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돈을 빌렸는데 대부분 회사가 망할 걸 알고 있었어 라고 거절했다고 해요. 결국 김 대표의 형수님께서 15억 원을 빌려주고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주택을 저당했더니 20억 원을 받았어요. 남은 4억 5천만 원은 쌍회녀의 엄마, 즉 김 대표의 누이가 모아줬어요. 주택을 저당했다. 나는 의자에 기대에 앉았다. 그 주택은 민준이 결혼할 때 자신이 벌어 산이라고 자랑했던 곳인데 결국은 저당으로 돈을 긁어 모으는 처지가 됐다. 그래도 39억 5천만 원을 모았나? 네, 어제 저녁에 마침내 결제를 끝냈어요. 하지만 호텔 측에서 향후 투숙 불가라는 표시를 해놨어요. 카운터에서 김 대표가 직원들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하네요. 박수의 목소리에 미소가 깃들렸다. 시어머니님은 의료진의 확인을 받고 출국했지만 아직 기운이 없어서 비행기 좌석을 일반석에서 프리미엄으로 바꾸려다가 김 대표가 돈이 모자라고 말하며 막았어요. 그 정도라도 아끼는 건지 늦게나마 현실을 깨달았다는 걸까? 나는 커피를 따라 마시며 말했다. 그럼 시댁은 언제 귀국해? 오늘 오후 3시 출발하는 비행기로 한국은 저녁 8시쯤 도착할 거예요. 김 대표가 카톡으로 사장님께 연락을 시도했지만 사장님께서 차단하셔서 전화로 계속 걸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차단한 건 맞다. 민준의 번호는 어제 밤 카톡 답장 후 즉시 차단했었다. 그의 변명이나 애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차단된 상태로 두어. 만약 다른 번호로 걸면 통화 기록만 저장하고 받지 마. 오전 10시,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다. 김민준 씨에게 직접 전달할 거예요. 서류에는 재산 분할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는데 사장님께서 투자한 1조 1,400억 원은 완전히 사장님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고 결혼 기간 중 공동재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분할할 내용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다. 서류에 재산 분할 없음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며 나는 마음이 확 안정됐다. 고마워요. 만약 김민준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경우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현재 증거로 볼 때 사장님께 유리하게 판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나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변호사가 떠난 뒤 약 30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발신자 표시는 경기 광주였다. 민준의 고향이 그곳이니 친척의 번호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통화 기록을 저장하도록 설정한 뒤 전화를 받았다. 유나, 나야. 민준이야. 그의 목소리는 쉬지도 않고 목소리가 턱끝까지 올라왔다. 뭐야? 나는 너의 번호를 차단했잖아. 왜 다른 번호로 걸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유나, 제발,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래? 어머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너의 돈은 다시 투자해주고, 부가카드도 복구시켜줘. 우리는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나는 웃음이 터졌다. 민준아, 너는 정신이 나갔어. 3년 동안 너는 나를 무시했고, 시댁은 나를 구속했어. 지금은 돈이 없어지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졌다고 해서 다시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야? 너의 자존심은 어디 갔어? 그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유나,
나는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쌍해녀들도 힘들어질 거야. 너는 그걸 보고 싶어? 쌍해녀들은 너의 누이 아이잖아. 너의 누이가 책임져야 해. 나는 아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너에게 줄 거야. 서명만 하면 돼. 그 이상은 나에게 묻지 마. 유나, 너 이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줄게.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격렬해졌다. 아무것도 안 주는 거? 그게 바로 나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웃었다.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이혼해서 서로의 길을 가는 거면 돼. 이제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통화 기록을 저장하고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김민준이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변호사는 곧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오후 2시, 박수가 시댁이 발리 공항에서 비행기에 탄 사진을 보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안경을 쓴 채 얼굴을 숨기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민주는 셔츠 단추를 잘못 채웠으며 눈밑은 검었다. 쌍해녀는 이전과 달리 명품 가방을 안고 있지 않고 평범한 백팩을 메고 있었다. 이제는 명품 가방도 숨기나 보다. 나는 혼자 속삭였다. 그날 저녁, 나는 엄마와 함께 식당에 갔다. 애기, 이제 너의 꿈을 이루려고 해도 돼. 그건 필요 없어요. 나는 커피를 따라 말했다. 나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기만 원해.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은 이미 받았어. 회사 위기, 주택 저당, 그게 충분하거든요. 변호사는 사장님의 마음씨가 넓으시다라고 말하며 목록을 접었다. 그럼 오늘 오후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김 씨에게는 법원 소환장이 직접 전달될 겁니다. 변호사가 떠난 뒤 1시간 만에 초인종이 울렸다. CCTV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와 민준이 앞마당에 서 있고 시어머니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박수, 문을 열지 마. 그들에게는 내가 직접 말할게. 나는 카톡을 보낸 후 인터폰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이혼 관련 거는 변호사를 통해 해주세요. 유나, 너 이런 걸 보고도 안 나오냐? 시어머니의 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는 혼자 편안히 살고 있니? 마음이 달았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 힘들어하시는 건 제 탓이 아니에요. 39억 5천만 원을 마음대로 쓰셨을 때는 힘들지 않았잖아요. 문 밖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 문을 열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어머니도 잘못 인정했어. 제발, 마음속으로 이야기할 건 3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법적 절차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소환장이 곧 당신에게 갈 거예요. 그때 변호사와 함께 와주세요. 유나, 너 이렇게 불효한 거야?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우리 민준이 너에게 뭘 잘못했어? 돈만 있으면 사람을 안 아끼냐? 나는 인터폰을 끄고 박수에게 그들에게 경고해. 계속 방해하면 침입죄로 고소할 거라고 지시했다. 10분 후 박수가 보고했다. 사장님, 시댁이 떠났어요. 시어머니가 우리가 절대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며 갔습니다. 오후 3시, 변호사로부터 소송장 제출 완료 통지가 왔다. 법원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첫 재판 날짜를 정했어요. 김민준 씨는 이미 소환장을 받았고 유나 씨가 협박하고 속였다고 항변할 예정이라고 해요. 항변할 내용이 있나요? 나는 웃었다. 투자금은 제 개인 재산이고 부가카드 폐지는 제 권리잖아요. 그들이 속았다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죠? 그날 저녁, 민준의 누이인 소연이 카톡을 보냈다. 소연은 평소 시어머니의 행동을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혈육관계 때문에 말 못했었다. 유나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와 형이 너무 잘못했어. 39억 5천만 원 중 제가 낸 4억 5천만 원은 괜찮아요. 언니가 이혼해서 편안하게 살면 돼. 나는 소연에게 답장했다. 소연아, 고마워.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냥 앞으로 너의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해. 시어머니와 민준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해. 소연이 알겠어요, 언니.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답한 후 카톡 그룹에서 시댁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그녀도 이제 시댁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보였다. 이틀 후 법원 소환장을 받은 민준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번호로 왔었다. 유나, 너 정말 법원까지 갈 거야? 그럼 우리 둘의 과거는 다 버리는 거야? 3년 동안 함께 산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톤이었다. 나는 변호사가 옆에 있으니 더욱 담담했다. 민준, 함께 산 3년 동안 너는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줬어?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혔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너의 회사에 투자할 때는 사랑해라고 말했지만 돈이 없어지자 이혼을 말한 거 잊었어? 그때는 나도 어려웠어. 회사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많았어. 스트레스가 많다고 나를 피해가는 건 정당해? 민준, 너는 그냥 자신의 이기심을 감추고 싶을 뿐이야. 변호사가 가로챘다. 김민준 씨, 다음 주 목요일 법원에서 만나요? 지금은 소용없는 논쟁을 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원하신다면 이혼 동의와 재산 분할 없음을 서명하시는 겁니다. 민준이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다. 유나, 너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의 함성이 마지막으로 들렸다. 나는 변호사에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런 말은 듣느라 지쳤어요. 이제는 법원에서 끝내는 거죠. 변호사가 사장님의 결단이 정확합니다라고 말하며 재판 준비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 그 주 금요일, 박수가 민준의 회사 관련 소식을 가져왔다. 사장님, 김 대표의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투자금이 철회되면서 원자재를 구매할 돈도 없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불하지 못했어요. 몇몇 직원들이 퇴사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 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화장품 브랜드 설립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박수의 소식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를 받는 거고 나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 브랜드 이름은 루머너로 정했어. 내일 디자이너와 만나 로고 디자인을 논의할 거야. 박수의 눈이 빛났다. 멜로메나, 빛이라는 뜻이죠? 정말 잘 어울려요, 사장님. 저는 기대가 됩니다. 나도 그래? 나는 미소를 짓고 말했다. 3년 동안 접어둔 꿈을 이제 펼치는 거니까? 시댁과의 갈등은 잠시적인 거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삶이에요. 저녁, 엄마가 LUMANA 브랜드 계획서를 보고 감탄했다. 이 제품 구성표, 정말 섬세하게 준비했네. 애기, 너는 정말 이 길에 맞는 사람이야. 엄마가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재정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도 함께 투자하고 싶어. 알았어, 엄마. 고마워.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카톡을 보냈는데, 유나, 내일 우리 집에 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 너의 어머니도 함께 와.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엄마에게 보여줬다. 엄마가 가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확히 말해주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내일 오후 3시에 갈게라고 답장했다. 이제는 피하지 않는다. 마지막 정산을 해야만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나는 엄마와 함께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왔던 이 길이 오늘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차 안에는 증거 파일을 넣은 가방과 변호사의 연락처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나는 평온했다. 엄마가 옆에서 긴장하지 마, 애기. 엄마가 있어 라고 말하며 나의 손을 잡았다. 민준의 집 앞에 차를 세우자 예전과는 판이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깨끗하게 닦인 담장과 화려한 정원이 인상적이었지만 지금은 담장에 얼룩이 묻고 꽃이 시들어 있었다. 문을 열어준 건 민준이었는데 그는 예전의 멋진 정장 대신 늘어진 편안한 옷을 입고 있으며 수염도 까맣게 나 있었다. 유나, 어머니.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인사했지만 눈에는 피부가 돌아보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엉망으로 묶었으며 예전에 즐겨 입던 명품 가운 대신 평범한 면가운을 입고 있었다.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높은 톤을 유지하려 했다. 나는 엄마와 함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박수가 준비한 증거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유나, 너는 정말 우리 민준을 버릴 거야?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회사가 망하고 주택도 저당했어. 이 상태에서 이혼하면 민준이 어떻게 살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가로챘다. 정금자 씨, 생각해봐야 할 건 당신들이에요. 우리 유나가 1조 1,400억 원을 투자해 주었는데 당신들은 그 돈으로 발리에서 39억 원을 소비했잖아. 이혼을 먼저 제안한 건 김민준이었어요. 지금 와서 유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돈은 우리 민준의 회사에 투자한 거니까 우리 가족이 쓰는 건 당연하지. 유나는 민준의 아내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나는 증거 파일을 펼쳤다. 이것은 제가 투자금을 철회한 은행 증명서입니다. 모든 돈은 제 개인 계좌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어머니가 사용한 부가카드 소비 내역입니다. 39억 5천만 원, 정말 풍성하게 쓰셨어요. 민준이 파일을 살펴보며 손이 떨렸다. 유나, 그 돈은 우리 함께 노력한 결과였어. 함께 노력. 나는 웃었다. 제가 엄마의 돈을 투자했을 뿐, 당신은 무엇을 함께 노력했어요? 3년 동안 제가 시댁에 봉사하는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와 만나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것도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민준과 다른 여자의 카톡 대화 스크린샷을 꺼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유나, 너 언제? 당신이 결혼 생활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을 때부터 제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법원에서 당신들의 모든 잘못을 공개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구속적인 말, 민준의 불륜 증거, 투자금 오용 의혹. 이 모든 것이 법원에 제출될 겁니다. 그럼 당신들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해요. 시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우리 민준이 어쩌나. 이렇게 되면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금자 씨, 지금 서명하는 게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유나는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이혼만 원해요. 그럼 적어도 법원에서 창피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나, 만약 나는 서명한다면 너의 브랜드 LUMENI라는 거 맞지? 나의 회사 직원들 중 마케팅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줄게. 그만큼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민준아, 제가 필요한 건 당신의 도움도 당신의 직원도 아니에요. 그냥 서명해서 서로의 길을 가는 거면 돼. 민준은 오랫동안 나를 쳐다본 후 서류를 들어봤다. 이것만 서면 돼? 네. 이혼 동의와 재산 분할 없음이라는 부분에 서명하면 돼.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민준은 펜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서명을 못했다. 시어머니가 민준아, 서명해.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라고 울며 말했다. 펜이 종이에 닿았다. 김민준의 서명이 서류에 남았을 때 나는 한숨을 쉬었다. 3년 동안의 괴로움이 이제 끝나는 느낌이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주먹으로 가리고 계속 울고 있었고 민준은 서류를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이냐? 그의 목소리는 허탈했다. 네, 끝이에요. 나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변호사에게 전달할게요.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서자 햇살이 눈에 부셨다. 기분이 좋아? 애기. 엄마가 문냈다. 네, 엄마. 정말 좋아? 나는 엄마의 어깨에 기댔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변호사의 메시지였다. 김민준 씨가 서명했어요.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또한 김 씨의 회사가 파산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짓고 말했다. 잘 됐어. 파산이라는 소식이 슬프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가 움직이면서 민준의 집이 뒤로 사라졌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에 빛이 돌아왔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됐다. 이혼은 끝났고 시댁과의 갈등도 마쳤다. 이제는 젤유에마이에나이 브랜드에 모든 집중할 시간이었다. 차 안에서 엄마가 음악을 틀었다. 경쾌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엄마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말했다. 애기, 이제 너의 빛나는 시간이 시작될 거야. 네, 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펼쳐진 길이 정말 밝았다.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이혼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긴 다음 날, 나는 브랜드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사무실은 강남의 한 고급 빌딩에 위치했고, 엄마가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일하도록 해준 선물이었다. 디자이너, 마케팅팀, 생산관리자로 이뤄진 초기 팀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가 사장님이라고 인사하며 눈 속에 기대를 담고 있었다. 오늘은 루머너의 첫 단계를 함께 밟는 날입니다. 나는 회의실에 앉아 프로젝트 보드를 가리켰다. 우리의 핵심 제품은 민감 피부에도 안전한 수분 크림과 립밤이며 패키지는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할 거예요. 시장 조사 결과 20에서 30대 여성이 안전성과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손들었다. 사장님, 로고 디자인은 3가지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두 비들 모티브로 했고 부드러운 라인을 사용해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어요. 그가 보여준 로고 중 하나는 은색 선으로 이어진 달과 별의 모습이었고 나는 즉시 결정했다. 이것입니다. 루머너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렸어요. 팀원들의 환호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오후 회의 중에 박수가 급히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짓고 손짓했으며 나는 팀에게 잠시 쉬는 시간을 알린 후 밖으로 나갔다. 사장님,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들어보시겠어요? 안 좋은 소식부터 들어볼게. 나는 카페 테이블에 앉았다. 김 대표가 회사 파산으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잡히는 위기에 처했어요. 주택 저당금으로도 빚을 모두 갚지 못해서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어머니님은 명품 가방과 주얼리를 모두 팔아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속수무책이라고 해요. 박수가 보고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님께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계속 걸고 계시지만 차단되어 통화가 안 되니까 카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나는 박수가 보여준 카톡 메시지를 살펴봤다. 유나, 제발 돈 좀 빌려줘. 우리는 굶어 죽을지 몰라 민준이 병원에 갔어.
너의 책임이야. 내가 안 돕는 거면 너도 평생 후회할 거야 등 협박과 애원이 뒤섞인 메시지 수십 건이 있었다. 이런 건 앞으로 무시해줘.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일이 나에게는 안 좋은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도 아닙니다. 그럼 좋은 소식은? 국내 최대 화장품 유통사인 BAUTY 파엄에서 젤유엠&A 프로젝트를 알게 됐고 투자 제안서를 보내왔어요. 박수가 서류를 내밀었다. 그들은 사장님의 경력과 제품 계획을 높이 평가해서 50억 원 투자로 20% 주식을 원한다는 조건입니다. 나는 서류를 살펴보며 눈이 빛났다. BAUTY 파엄 소연이 고생했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이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건 그들에게 맞는 처벌이에요. 앞으로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알려줄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앞만 보면 되니까. 박수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눈에 존경스러운 빛을 담고 있었다. 저녁, 엄마의 집으로 갔을 때 문 앞에 루미나 제품 박스가 놓여 있었다. 막내 삼촌이 딸내미 결혼 선물로 10세트 사갔대. 엄마가 주방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유나가 만든 제품이라 가족들도 다 자랑스러워. 식탁에는 나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생선구이가 가득 놓여 있었고 아주머니와 삼촌도 와서 나를 축하해 주었다. 유나야, 예전에 시댁 때문에 울었을 때 생각 못했겠지? 이렇게 잘 될 줄. 아주머니가 나의 손을 잡았다. 여자는 결혼 하나로 인생이 정해지는 게 아니야. 너처럼 자신을 믿고 살아야 해. 나는 끄덕이며 갈비찜을 입에 넣었다. 엄마가 만든 맛이 오래간만에 입맛을 돋웠고 마음도 따뜻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엄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애기, 너의 브랜드가 성공하니까 좋지만 너 자신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엄마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혹시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지? 나는 웃으며 헛웃음을 쳤다. 지금은 브랜드에 모든 걸 쏟아붓고 싶어. 하지만 혹시 만나도 이번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야. 엄마가 만족스럽게 끄덕였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뷰티팜 김 사장의 메시지였다. 유나, 다음 주 파리 패션위크에 함께 갈래? 루미나를 세계에 알릴 시간이 됐어. 나는 이 메시지를 엄마에게 보여줬고 엄마의 눈이 빛났다. 가야 해, 애기.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브랜드, 너의 이야기를 해줘. 파리 출국일이 다가오는 날, 나는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팀원들이 사장님 파리에서 잘 보내세요 라고 카드에 서명한 걸 받았고 디자이너는 새로 디자인한 브랜드 핀을 나에게 꽂아주었다. 이 핀은 루미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공항에서 엄마와 작별할 때 엄마가 나의 어깨를 단단히 두드렸다. 걱정 마, 애기. 너는 언제나 잘 해왔잖아. 알았어, 엄마. 곧 돌아올게. 나는 엄마에게 포옹하고 비행기에 탔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지구는 아름다운 푸른색을 하고 있었다. 파리 패션위크 루미나 부스에는 많은 외국 매체와 바이어가 모였다. 나는 통역사와 함께 제품을 소개했고 여성의 자존감을 위한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 프랑스 매체 기자가 당신의 이야기가 브랜드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민준의 이혼 통지 문자를 받았던 그날의 차분함을 다시 기억했다. 패션위크가 끝난 후 김 사장과 함께 에펠탑 앞에서 카페를 마셨다. 유나, 너는 루미나뿐만 아니라 자신도 빛으로 변했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세상 어디든 너의 자리가 있어? 나는 에펠탑을 올려다보았다. 해 진력빛이 에펠탑을 금색으로 물들이고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한 달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루미나는 해외 주문이 폭발하여 생산 공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다. 나는 새 공장 개업식에 참석했고 첫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에는 민준회사에서 퇴사한 사람이 있었다. 사장님, 당신의 브랜드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줬어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과거에 대한 모든 원한이 사라졌다. 오늘도 나는 사무실 전체 유리창 앞에서 브랜드 성장 보고서를 읽고 있다. 태양이 서쪽으로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진다. 스마트폰에 엄마가 보내준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라는 카톡이 왔고 팀원들이 다음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회의실로 모이고 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짓는다. 이혼은 단지 한 장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책을 쓰고 있었다. 루미나와 함께 나의 빛나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